코란도 무쏘의 뒤를 이어 쌍용차를 대표하는 차, 어떤 차일까요? 예, 티볼리입니다. 소형 SUV 시장의 개척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쪽 코란도를 보시면요, 예, 티볼리예요. 자, 이번엔 렉스턴을 또 한번 볼까요? 예, 티볼리입니다. 뭐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 이쯤 되면 그냥 회사명을 티볼리 모터스로 이렇게 바꾸는 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차 스파이샷이 공개됐었죠? 쌍용차가 위기에 처한 상태로 내놓는 신차라 더욱 절실할 텐데요. 네, 이번에도 티볼리입니다. 그냥 티볼리는 아니고요, 티볼리 에어. 작년에 단종됐던 티볼리 에어가 다시 돌아옵니다. 뭐 티볼리 에어에 대해서는 워낙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이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쌍용차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쌍용차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안타까움 또는 아쉬움 정도로 정리될 거고요. 몇몇 분들은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하기도 하실 겁니다. 특히 쌍용차의 전성기를 생각해보면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더욱 커지겠죠. 무쏘랑 코란도, 이 두 차는 진짜 멋있었잖아요. 올해 8월까지 쌍용차의 판매 실적을 보면요, 티볼리가 13,700대 정도 팔렸고요, 코란도는 12,400대, 렉스턴 스포츠는 12,900대가량 팔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잘 팔린 요 세 모델들의 월평균 판매량이 각각 1,70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소렌토 한 대의 판매량이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의 전체 판매량을 앞서버렸어요. 아니 소렌토 심지어 이거 3월에 나왔던 건데. 자, 쌍용차의 모기업 최대 주주 어떤 곳이죠?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죠. 쌍용차가 1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자 투자를 포기하고 지분을 내놓습니다. 이게 좀 못되게 말하자면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가장 큰 투자자를 잃어버린 쌍용차는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정말로 존폐를 논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요. 자, 쌍용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투자자를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차를 출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실 이거 신차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이게 작년에 단종되었던 모델이에요. 티볼리 에어의 부활을 결정한 겁니다. 단종시켰던 모델을 1년 만에 다시 살린다? 뭐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쌍용차는 실제로도 신차 출시 때마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도 하니까요. 참 요즘 쌍용차 상황을 보면 진짜 괜시리 막 안쓰럽고 막 안타깝고 막 서럽고 막. 한편 티볼리 에어의 부활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단종했을 때 진짜 아쉬웠는데 부활한다니까 진짜 다행이다, 얼른 부활해서 쌍용차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도 하고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제 쌍용차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티볼리 에어는 지금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냈었죠. 티볼리의 단점을 메꾸기 위한 모델로 등장했다가 성공적인 나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단종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부활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티볼리 에어와 쌍용차의 미래,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자, 티볼리 에어, 이게 어떤 차인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 티볼리에서 이 적재 공간만 늘린 모델입니다. 2015년에 출시된 티볼리의 가장 큰 단점 무엇이었을까요? SUV임에도 이 적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이 적재 공간만 늘려서 추가된 모델이 바로 티볼리 에어인 겁니다. 원래는 휠 베이스를 늘려서 별개의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품 수급 문제도 있었고 원가 절감 문제도 있었고 해서 동일한 휠 베이스에 트렁크 부분만 늘려서 그렇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최근 쌍용차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강점, 가성비를 제대로 살렸죠. 적재 공간이 넓어진 것에 비해서 가격은 일반 티볼리보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더 비쌀 뿐이었어요. 가격은 소형 SUV인데 적재 공간은 중형 SUV 못지않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가 없죠. 기본 가격대가 1876만원에서 2661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니 뭐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중형 SUV보다 월등히 저렴했죠. 넓은 적재 공간과 뛰어난 가성비,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랑받으면서 나름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2019년이 되면서 이 티볼리 에어에게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2019년부터 강화된 디젤 차량 환경 규제 유로6가 적용되는데요. 티볼리 에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 모델만 판매하게 된 거죠. 이외에도 뭐 새롭게 추가된 뷰티풀 코란도와 가격대와 크기가 겹쳐서 판매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도 티볼리 에어의 단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초 쌍용차는 뷰티풀 코란도 개발에 3,500억 원을 쏟아부었죠. 따라서 티볼리 에어와의 판매 간섭이 더욱 거슬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쌍용차의 미래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또 이것은 훗날 쌍용차가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절실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과연 쌍용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코란도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 제 몫을 해주던 티볼리 에어를 희생했는데 이 판매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출시 후에도 가장 잘 팔린 게 한 달에 2,500대 정도, 출시 후 지금까지 월 평균 1,500대 정도 판매됐어요. 3,500억 원 투자에 월 평균 1,500대 판매. 참견경제. 코란도로 인한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믿었던 티볼리마저도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쌍용차는 그야말로 큰일이 나버렸어요. 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코란도는 티볼리의 얼굴을 이식받으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요. 티볼리는 낮은 공간 활용도와 노후한 파워트레인으로 셀토스와 코나에게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쌍용차는 일단 단종시켰던 티볼리 에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가성비를 이용해서 소형 SUV 그리고 중형 SUV 시장 사이에 이 빈틈을 노려보겠다는 거죠. 셀토스랑 코나가 적재 공간이 더 넓네? 그렇다면 우리는 티볼리 에어로 승부를 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티볼리 에어의 넓은 적재 공간과 뛰어난 가성비를 칭찬하면서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티볼리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쌍용차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쌍용차의 행보가 더욱 아쉬운 이유는 3,500억 원을 쏟아부은 코란도가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 연구개발을 사용할 자금을 잃었으니까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제발 지프 형태 코란도를 부활시켜달라, 우리한테 무쏘로 돌려달라 이렇게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따라서 움직일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려 14분기 연속 적자니까요. 이게 횟수로 따지면 3년 6개월 동안 적자를 본 거예요. 계속. 자, 여기서 쌍용차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코란도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티볼리의 경쟁력 문제. 이 중 코란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테니 티볼리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단순히 티볼리의 성공에 취해 코란도를 포기해버린 거라면 쌍용차의 미래는 더욱 어둡겠죠.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쌍용차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에 이어 중소볼리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쌍용차의 미래는 티볼리의 성공에 취해 코란도의 정체성을 버렸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정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국산차 제조사들이 다양해지고 점유율도 균등하게 나눠 가진다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어요. 티볼리 에어가 성공해서 쌍용차의 급한 불을 꺼주고 이후에 쌍용차가 코란도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는 그만큼 정통 SUV에 정평이 나 있었잖아요. 이거 버리면 진짜 아깝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볼리 에어가 쌍용차를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미 쌍용차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쌍용차와 티볼리 에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